현재 미국의 자산 운용사 렉스셰어 측에서 암호화폐 ETF 신청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리플의 ETF가 빠르면 4월 초에는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해당 렉스셰어스 측의 ETF 신청은요, 다른 자산 운용사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 신청된 ETF들의 승인 기한 자체가 약 240일 정도로 최종 승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렉스셰어스 같은 경우는 신청한 ETF가 1940년 투자회사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약 75일 이후에 자동으로 출시를 승인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ETF보다 무려 5개월이나 앞당겨지면서 이에 따른 날짜를 계산해 봤을 때 4월 초에 출시가 가능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는데요. 앞서 미국 SEC 측에서 ETF를 승인하던 시절에 여러가지 자산 운용사들의 상품에 대해서 한방에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미국 SEC가 다가오는 4월을 기점으로써 XRP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다. 이에 따른 시장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XRP ETF 승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현재 미국 SEC 측에서는 이미 내부 개혁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친암호화폐 인사인 마크 우에다 측에서 SEC의 권한대행 의장으로 임명이 됐죠. 우에다가 SEC의 임시 수장이 되면서 우선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출범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리플 코인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이슈로 보여지고 있고, 해당 태스크포스는 크립토 맘으로 알려져 있는 헤스터 피어스 위원이 이끌 예정이다 보니까 우리는 먼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왜 만들어졌냐,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요. 기존의 미국 SEC는 규제 방향성의 단속 중심이었어요. 새로운 사업에 맞는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틀에 대해서 코인 시장을 우겨 넣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가지고 명확한 규제 지침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FTC 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연방, 주정부, 그리고 국제당국과 협력해가지고 일관적인 암호화폐 규제를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갠슬러에서 세대 교체되자마자 SEC가 벌써 반암호화폐 기조에서 친암호화폐 기조로 아예 180도 스탠스를 바꿨죠. 그렇다면 미국 SEC 측에서는 이제부터 코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준비에 대해서 이미 마친 상황이고, 그래서 렉스셰어스 측의 리플 XRP ETF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전에 신청된 ETF들을 처리하는 이런 시나리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규제 상황 자체가 정말로 확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기대들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게다가 지금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흐름 자체가 현재 1월 24일 일본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일본이 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 0.25%포인트 인상을 해가지고 기준금리를 0.5%포인트로 맞출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확률적으로 금리 인상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죠? 견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예정된 악재가 있는 상황에서 그 악재가 확률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투자 시장에서는 미리 불확실성에 대비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 나의 소중한 돈에 대해서 미리 출금을 하거나 미리 매도를 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스마트 머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오히려 순유출되는 흐름 자체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순유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투자는 확률이고 우리는 숫자로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일본 금리 인상할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왜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원일 자금이 순유입이 되고 있는 걸까요? 이것만 생각해도 벌써부터 답은 나오죠. 일본 금리 인상 이후부터 1월 말 그리고 2월 초순경 엄청난 강력한 상승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희가 매번 영상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보조 지표가 하나 있어요. 특히나 이 보조 지표 같은 경우는 저희가 3일 전인 저점 때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표인데 바로 알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지난 11월부터 시작된 알트코인 위주의 상승장에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하면서 강력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 12월부터 하락 장세 어느 정도 펼쳐지면서 1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가지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급 규모의 종목들은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개별 시가총액이 낮은 알트코인들, 한마디로 알트 불장은 현재 아직 오지 않은 상황. 그리고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알트코인 도미넌스가 저점을 찍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3일 전에 알트코인 도미넌스 기준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때부터는 매수 타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장기 전략으로 리플을 가져가시고 투트랙 전략으로 단기 내가 용돈 벌 수 있는 단기 자금은 지금 알트코인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알트코인 위주의 강력한 상승세가 나오면서 현재 어느 정도 반등 초입 구간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10.5% 라인을 돌파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대로 알트 불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기를 일본 금리 인상 이후 1월 말에서 2월 초순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매번 명절 때 설 연휴라든지 아니면 추석 연휴라든지 이럴 때는요, 업비트, 김치코인, 알트, 잡코인 위주로 강력한 펌핑세가 나왔어요. 최소 30% 이상 급등을 해버립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미리 말씀드리면서 수익 볼 수 있을 때 수익 보셔라. 그리고 실제로 보조 지표로 또 어때요? 알트코인 위주로 저점을 찍은 게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한마디로.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시장에서는 리플도 리플이겠지만 개별 잡코인들, 알트코인들 위주로 공부하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장세입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중요하기도 하고 우리 소중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 보셨으면 좋은 하는 마음에, 다 같이 부자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의 길이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3거래일 연속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매수 구간에 밀접하게 붙으면서 현재 7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현재 리플 코인에는 매수세가 강력하게 붙고 있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고, 특히 리플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00% 이상 이미 상승을 했어요. 시가총액도 6위에서 3위까지 단숨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리플이 과열된 상황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지난 2달간 새롭게 생성된 리플 지갑만 무려 51만 개에 육박을 할 정도로 신규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들이 현재 리플에 몰려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관점에서는 조심하시기도 하셔야 됩니다. 고래들 같은 경우는 대규모 리플 물량에 대해서 벌써부터 거래소로 보내면서 차익 실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고래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포모를 형성해가지고 신규 투자자들이 투자 사자 너도 매수할 때 그때 물량 넘기고 나오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흐름은 리플이 5,000원을 넘어가는 순간, 그리고 5,000원에서 6,000원에 근접하는 순간, 이때 단기간에 고래들이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흐름까지도 관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저희가 후속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전히 리플의 장기적인 전망은 긍정적인 상황이고, 추세로 봤을 때 리플 만원까지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5,000원 돌파하면서 6,000원까지 단숨에 상승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텐데, 여기서 고래 투자자들이 단기간에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면서 윗꼬리를 형성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속 영상 통해서, 그리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발빠르게 말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지표는 지난주에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 유입된 자금만 무려 3조 1,600억에 달하면서 연내 최대 규모를 기록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운용자산 규모 자체도 246조 원으로서 역대 최대치로 불어나는데요. 리플코인 같은 경우는 하나로 446억 정도가 순유입을 기록을 하면서 현재 솔라나라든지 카르다노 에이다, 그리고 월드 리버티에서 매수하고 있는 체인링크라든지 다른 알트코인들과 비교했을 때 리플코인이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주목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이겠지만 이더리움의 지금 순유입 자금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이더리움도 주목해서 보셔라 말씀을 드렸는데, 풀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에도 강력한 펌핑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커지는 시점부터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리플의 순유입 자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요, 현재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 측과 제대로 손을 맞잡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리플에 계속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리플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왜 시장이 리플을 주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XRP 현물 ETF 때문입니다. 현재 JP 모건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XRP ETF가 승인되면은 약 13조 원 규모의 자금이 신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작년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에 흘러들어간 자금만 무려 50조 원이 넘어요. 2025년에는 트럼프 호재로 인해 가지고 훨씬 더 많은 신규 자금이 리플에 유입이 될 것이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인데다가, 지금 보시는 거는 현재 XRP 현물 ETF 그리고 ETF 신청 목록인데, 이게 리플뿐만 아니라 솔라나 코인 그리고 도지코인 여러가지 암호화폐들에 대한 ETF 신청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현재 코인 ETF 시장 자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자금이 신규로 유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 자산운용사들, 패밀리 오피스들, 여러가지 기존의 시장에서 큰 돈을 굴리던 큰 손들이 싹 다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서 돈놀이 하겠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ETF를 통해 가지고 리플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코인 시장은요, 기본적으로 순환 매매 장세인데 그동안의 사이클에서는 이더리움이 터졌을 때 알트 불장이 시작됐거든요. 이더리움이 아무래도 알트코인의 대장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상승을 해줘야지 개별 알트들에도 자금이 유입되는 게 여태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리플 말씀을 드리면서 이더리움도 주목해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현재 이더리움이 마치 원기옥을 모아가는 흐름처럼 강력한 폭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더리움이 폭발해가지고 상승 랠리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리플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플도 더 큰 상승 랠리를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폭발과 함께 리플의 10,000원 돌파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시장의 신규 자금 유입 흐름 자체가 상당히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그리고 2018년도 당시 리플 불장에서 대폭발했을 때 이 당시도 트럼프 집권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 마침 트럼프가 재집권을 시작했죠. 리플이 제대로 트럼프 라인에 탑승을 했기 때문에 장차 리플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상당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트럼프가 취임은 했지만 예상했던 상승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 구간이 찾아오다 보니까 걱정 그리고 멘붕이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가오는 24일 일본 금리 발표를 앞두고 지금 현금 비중을 보유해야 되는지 아니면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되는지 혼동 속에서 걱정이라는 열매를 키우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많은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것 한 가지만큼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영역이 아닌 이상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는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쉽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너무 많은 고민 그리고 너무 많은 걱정, 이런 것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안 좋은 방향으로서 몰고 가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말이 있죠. 고민은 터진 이후에 그때부터 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4일 일본 금리 발표가 나온다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가 24일날 일본 금리 발표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물 떠놓고 기도하고 시간 될 때마다 일본 금리 인상 발표, 이게 또 시간은 언제인지 찾아보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닐 겁니다.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인상을 할지의 선택 자체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할 수 있는 건요, 만약에 일본 금리 인상 발표가 나오고 시장이 일시적으로 단기 조정장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의 범위가 아닌 이상 매일매일 머리 붙잡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오히려 쉴 때 쉬지도 못하고 내가 대응해야 될 순간에 걱정 때문에 대응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걱정이 계속 커지다 보면 결국에 시장이 하락하고 단기 저점이 찾아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리플의 비중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에 대해서 낮출 계획을 해야 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걱정 속에서 바닥 구간에서 손절하거나 아니면은 반등 나오기만 기다리다 보면요, 결국에 계획만 했던 낮은 단가의 추가 매수는 걱정 속에서 잡아먹혀가지고 또 지나고 나서 후회하는 결과만 반복하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 금리 발표로 인해가지고 크게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금리가 인상할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겠죠. 즉 내가 해야 될 거,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시장이 만약에 단기 하락이 찾아온다? 그렇다면 리플을 어느 정도 가격에 강력하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서 물량을 늘려나갈 수 있을지 대응 전략에 대해서 계획을 해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혹여나 만약이라도 금리를 동결하게 된다면 시장이 갑작스럽게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테마의 코인이 먼저 상승하고 가장 빠르게 급등할 수 있는 리플의 상승폭은 또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경우에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한마디로 걱정과 고민, 불안감 속에서 떨 시간에 차라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불안과 걱정 속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된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잘 알지 못하는 무리한 선물 매매라든지 해외 거래소라든지 고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잘못 손대면요, 정말로 회복 자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업비트 현물 매매에서 조금 손실 중이다라고 하더라도 물타기 매수, 추가 매수 같은 것들로 평균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수량에 대해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만약에도 순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매매, 청산이라든지 투자금 자체가 사라지면은 이런 것들이 회복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워요. 걱정보다는 해야 될 거, 시간을 조금 더 활용하시는 이런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시간 커뮤니티방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시는 문자로서 번호로서 신청 주시면은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